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는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 흐름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도 국채 금리 관련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긴 했었었죠.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7%를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경우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1.75%까지도 올라가기도 했고요. 작년 10월 초 그러니까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약 70bp 미만, 0.7% 미만에 있었었는데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약 100bp, 즉 1% 가까이 상승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과거 20년 동안 늘려보더라도 몇 차례 없었던 그런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정확히 1년 전에 이제 코로나19 발발로 인해서 시장이 공포로 휩싸였던 그런 순간과 정반대로 현재는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해 경제 재개가 기대가 되는 리오프닝 테마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기대치 등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9년 말에 1.9%였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단기적으로 0.5%까지 하락한 것과 정반대의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난 상황입니다. 상승 속도에 대한 부분만 제외한다면 저는 일부 건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미국 국채 시장의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그 전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종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경제 재개가 본격화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당 압력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더 많이 혹은 조기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점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강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페드에서는 6.5%, 그리고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약 8% 넘는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성장률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작년 경제 성장률이 나빴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결국 기저효과로 인한 수치상의 착시라고나 할까요? 인플레이션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실제 경기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오버슈팅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현재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한번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홍콩의 경우도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경우도 작년 중하순부터 국경만 열지 않았을 뿐 국내적으로는 교통 같은 걸 통해서 거의 완전히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전혀 인플레이션 상승 수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 재개가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더 낮아져만 가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크게 다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과거 한 6개월 동안 볼 수 있었던 내가 지금 주식을 사지 않으면 투자 기회에서 나만 소외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모가 있었었죠. 채권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내가 채권을 팔지 않으면 남들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역포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사이에 거의 100bp, 즉 1%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 미국 국채 10년물 투자자들은 약 9%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채권 시장에 투자하면서 9% 손실, 특히 이제 국채를 하면서 9%만큼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 손절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안겨줄 수 있는 손실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분기 말로 이제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펀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보면 분기 말 리밸런싱을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현재 저렴해진 채권 가격 때문에 오히려 채권 투자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서 조만간 채권 가격이 진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여러 투자 전망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은행들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국채 금리가 2% 이상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예측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미 좀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에게 더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금리가 지속되는 건 기술주의 우호적인 투자 환경인 건 맞습니다. 저금리를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기술 관련 투자들이 가능해지니까요. 다만 이제 경제가 회복되어가는 구간에서 금리가 같이 덩달아 상승한다라는 이런 것이 주식시장에 나쁜 것인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국채와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의 과거 10년 변화를 보면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나스닥이 조정받는 게 아니라 같이 오히려 상승을 하고요. 반면에 금리가 빠지는 구간, 결국 경제 상황의 악화를 예상하는 구간에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에 일어났던 기술주 조정은 이제 2020년에 시장의 상승 원동력을 이끌었던 워크프롬홈, 그러니까 재택근무 테마에 기인한 시장 상승 동력이 이제 현재 2021년은 경제 재개, 리오프닝으로 인한 다른 형태의 그 시장 상승 원동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시청자들께서는 일부 초저금리 상황을 기반으로 투자가 일어났었던 스펙과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의 시장 방향이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될수록 이제 균형 잡힌 투자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